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밀양요소 시비하려 나왔습니다. 밀양요소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겨울에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작년 그 가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기가 사실적으로 각자 다 틀려요. 뭐 비료에 만든 곳이서부터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좀 알고 하나무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밀양요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요소는 우리 질소, 인산, 가리를 제외한 그 아연, 붕소, 철,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밀양 원소 비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작년에 이걸 썼어요. 그리고 이걸 썼는데 사과 맛은 최고예요. 브록스 16.5% 나왔습니다. 사과가.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맛은 최고를 냈습니다. 이거 낸지 아니면 황산 가리가 낸지 아니면 날씨 기후가 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밀양요소를 사러 갔는데, 밀양요소에 그 양이 이제 얼마씩 들어있느냐,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 다니다 보니까 요것이 마이크로 뉴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보니까 USA입니다. USA 돼 있어서 미국에서 수입 품목이에요. 수입 품목.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NPK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한 밀양 원소 비료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칼슘이 10%, 고토,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석회래요, 석회. 그 다음 황 5%, 철 4%, 구리 0.5%, 아연 2.5%, 망간 2%, 붕소 2.5%, 몰리브덴 0.01% 이렇게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오늘 한 포를 샀습니다. 요 한 포 샀는데 요건 500평 정도에 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정이 이렇게 밀양요소를 사는 이유는 수정이 좀 불량하다든가 또 그런 건 과일이 이제 정형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과일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물의 고루 양분 흡수, 촉매 작용으로 저온기, 냉, 동해의 위험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양 양분의 풍부한 공급으로 개화, 꽃 피는 거죠. 그럼 꽃 피는 겁니다. 꽃 피는 개화, 수정이 고르고 강력해 과일이 크고 정형과 생산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정형과가 나오도록 수 있도록 밀양요소를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 관리해서 즉시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영어로 마이크로 뉴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25kg입니다. 그래 8만 원 줬어요. 8만 원. 자, 요건 이제 작년에 쳤던 겁니다. 작년에 쳐서 과일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질소, 인산, 가리가 또 들어있어요.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질소가 13%, 가용성 인산 25%, 수용성 가리 5%, 수용성 고토 1.2%, 고용성 붕소, 망간, 이렇게 다 이렇게 프로시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소가 들어있어서 질소 같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리니까 여기 500평에 500평. 요거는 180평입니다. 180평. 여기 보면은 390. 여기 보면은 이제 594제곱미터를 했으니까 600이라 하면 한 평에 제곱미터에서 한 평에 0.3025니까 곱하니까 3618 하니까 180, 한 포 가지고 180평 정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치고 이제 요걸 치고 모자리면은 요걸 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 홍로를 요거 전부 다 치고, 아니면 요거는 이제 작년에 쳤던 겨울 사과 후지를 요거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겨울에 이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 뿌리고 있는데 이 겨울에 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겨울에 뿌리가 수독이 됩니다. 뿌리 수독은 안 되네요. 11월 달까지 뿌리가 이제 있고, 이거 날이 풀어지면은 풀어지는 쪽부터 이제 뿌리가 움직여래요. 새끼 뿌리가 움직여랍니다. 가는 뿌리가 움직여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는 아주 적은 양의 표피가 작게끔 이렇게 녹았을 거 아니겠죠. 녹은 있는데 부분에 있는, 아직은 여기는 안 녹았어요. 고지되니까 있는 쪽에 이제 녹았단 말이에요. 녹으니까 이제 3월 여기 한 3월 지금부터 이제 뿌리가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비료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또 요 밀양 요소는 한번 주고 나면 3개월의 그 효력이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면 효력이 있고 뭐 시효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요 주고 나면 이 3개월 있으면 이제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준 사람은 겨울 동안에 또 이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합하고 증발도 하고, 뭐 눈이 오면 좋은데 눈도 안 오고 이러니까 좀 회비되는 수가 많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여기 줬을 때 3개월을 간다 그래요. 3월 달이잖아. 3, 4, 5, 6. 그래서 4개월이 3, 4, 5, 5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좋죠. 우리가 6월 이후에 비료를 주면 질소든 뭐 다른 비료를 주면 안 돼요. 과일만 성숙이 잘 되고 과일만 커지게 되는 비료를 줘야 된다. 그건 무슨 비료냐면 황산칼입니다. 황산칼륨이죠. 황산칼륨은 우리가 5월 달에 주고 6월 달에 후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줬을 때 겨울에 주는 것보다 지금 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3월 원래는 20 지방이 낮은 데는 좀 날씨가 더 나으니까 2월 20한 5일 정도가 나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주면은 이것이 바로 또 땅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흡수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요소 같은 걸 보면은 아모니엄태로 변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기간이 3 내지 4일 걸려요. 질소를 보면은 요소비를 보면, 그러면 지금 주고 나면 3, 4일 있다, 한 5일 있다가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번 주 내일 모레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에 주는 것이 아주 적당하지 않느냐,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자꾸 어지럽네. 이렇게 해서 밀양 요소를 주고, 우리는 질소질 비료는 언제 줄 거야? 질소. 이걸 주고 나서 요거는 질소가 있고 인산 있고 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료는 일단 그냥 끝나고 있다가 가을에 치라 그러는데, 가을에 치는 것은 우리가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냐면, 유기질 하면 비료를 하면 개분 뭐 돈분 뭐 그런 거 볏짚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1월 달에 줘야 돼요. 그건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이 비료는 한 3개월 정도 가고, 보통 2개월서부터 3개월 정도 갑니다. 회비든 뭐 그 유기질 비료는 11월 달 줘서 그 6개월 정도 가니까 한 4월 5월 달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거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한 해 전에 주는 것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도 맞다는 것을 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못 준 사람들은 뭐 2월 달에 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2월 달에 주면은 그 뭐 한 6월 달 가지고 7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안 되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질소질은 6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6월 달 가갖고 6월 달에서 계속 먹으면 못 먹게 가리를 내다 주면은, 가리를 좀 많이 주면은 기량작용이 일어납니다. 기량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양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많이 있는 데서 뭘 먼저 질소를 먹던 걸 못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량작용이고 상호작용이고 이런 것이고, 그러한 작용들이 약간 세다 약하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비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또 저도 자꾸 잊어먹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요것은 이제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요래 있다가 나중에 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요소 비료를 이제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천평에 한 포 주는데 한 반포씩, 그러니까 개화기 때 한 포 주고 만개기 때 반 포 주고 이렇게 해서 한 포를 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료값을 주세요. 요소값이 28,900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67배가 올랐어요, 비료가. 그래서 한 적게 주고 적게 하겠다. 그리고 수세가 강하면은 뭐 무시해야 됩니다. 이런 밀양 요소만 주도, 밀양 요소 중에서도
이러한 또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주면은 요걸로서 이제 끝내도 되죠. 끝내도 되는데 그것은 토양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저도 뭐 기울러 가지고 초창기에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종류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해양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하는 시기가 7,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한 20cm 이상 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질소는 이제 수채를 나무를 자라게만 하는 거예요. 크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산은 역시 개화 촉진입니다. 꽃이 잘 피게 하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 이제 용가린 용선인비가 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토는 뭐 마그네슘 가지고 고토라 합니다. 그리고 칼슘을 가지고 석희라고 해요. 뭐 영어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카리는 우리가 황산가리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홍로는 5월달에 주고 후지는 6월달에 준다 했습니다. 황산가리. 가리는 뭡니까? 질소와의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5월달에 줌으로서부터 거서부터 질소에 대한 비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우리 개화기 때 질소 요소 비료를 제가 조금 준다 했죠. 그 다음에 만기시에 한번 주고 그리고는 과일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는 사과 과일 성숙에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황산가리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뭐 요거만 비료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칼슘은 이제 좀 단단하게 견고히 하는 것이 이제 칼슘인데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열과라든가 고두병, 밀 증상 이런 것을 이제 경감시키는 건데 이 열과라는 것은 뭡니까? 열나가 확 찢어지는 거죠. 과경 쪽 밑에 용공이 생긴다. 안에까지 이렇게 과육까지 찢어진 게 보이는 것이 그게 이제 열과입니다. 그 다음 고두병은 이렇게 꼼부식으로 되어 갖고 거기에 스펀지화가 되어 있는 것이 고두병이고 밀증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꿀사과입니다. 그래서 꿀사과가 너무 많이 꿀사과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질소질이 많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날씨 기후가 또 너무 뜨거워 그럴 수도 있고 뜨거울 때 너무 뜨거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워서 너무 갑작스레 온도가 저하돼 갖고도 또 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날씨 탓인데 하여튼 뭐 질소질은 이제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이 마그네슘은 그 아까 얘기한 고토죠. 고토인데 이것은 광합성 작용합니다. 잎에 필요한 약. 그러니까 우리가 잎이 부실하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주면 됩니다. 마그네슘 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뭐 잎에서 뭐 응애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응애를 죽이고 나서 마그네슘을 줘가지고 잎이 활성화 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산고토 그다음 마그네슘은 이제 황산고토래요. 황산고토. 그 다음에 이제 붕소가 중요합니다. 붕소는 화분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 붕소가 줘야 돼. 붕소를 꼭 그럼 언제 줄 거냐? 우리가 연면 시비도 비료도 좀 이따가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거는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언제 주는지까지도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분화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늘어나게 분열시키니까 과일이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요소가 먹어야만 요소는 깎게 자라게 한다 했잖아요. 자라게 한다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과일만 있을 때는 황산가리를 줘서 과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일 크게 만드는 것은 또 있죠. G4 플러스 7이라고 있어요. 그게 포미나입니다. 포미나. 그것을 이제 요 세포 분열기라 하면은 꽃이 펴서 이제 과일로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서부터 세포 분열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포미나를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가 제일 많은 게 그 일주일 사이에 주는 것이 과일 커지는데 제일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일주일 후에 또 준다고 하면 지금 처음에 줬던 그 양보다 적게 해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줄 때는 사과에 뭐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일도 그 병이 있는데 그렇게 저게 영양제만 준다고 하면은 병이 더 악화됩니다. 풍소가 양분 이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통로 역할을 잘해줘서 양분들이 잘 고루가게끔 해주기 때문에 뭐 하여튼 풍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봐서 이제 나무가 수세가 약하다, 수세가 땅이 이제 땅도 이제 좋고 수세가 강하다, 이러면은 질소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밀양 요소만 이 봄에 밀양 요소만 한 번만 주시고 연면 시비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 하는 것이 뭡니까? 요소잖아요. 요소. 잘 자라게 하는 거고, 그다음 풍소 있고 마그네슘, 잎이 또 그러니까 수세가 세다는 것은 잎도 아주 잘 자라고 나무도 튼튼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또 이 도장지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게 수세가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했을 때도 또 모르고 그냥 비료를 준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시비하고, 또 이래 봐서 너무 또 나무가 수세가 약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근에 이렇게 경사지 같은 경우는 우쪽으로 약간 파시든지 해갖고 주든지, 아니면 이게 또 비가 와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 품질은 작년에 이제 사과를 따보니까 잘 됐다, 품질도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작년에 줬던 시비량으로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요소를 주는데, 저는 이제 연면 12까지 다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한 포 20kg죠. 20kg 20kg를 가지고 요소 20kg 가지고 개화기 때 하고 만개기 때 요 시기에 쳐주려고 합니다. 그 쳐주 할 때 이런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먼저,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먼저 주고 땅을 젖은 다음에 요소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은 많이 비가 오면 다 쓸려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땅에 푹 준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요소비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한 포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질토의 경우, 이 토질 자체가 사질토고 토질이 안 좋다 얘기죠. 그런데 수세도 약하고, 또 작년에 과일 너무 많이 달았다, 또 올해도 많이 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 좀 틀려져요. 이때는 조금 2포, 그러니까 총 2포 가지고 한 포를 가지고 개화기 때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만개기 때 한번 쳐주고, 만개기 약간 전, 한 3, 4일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아모늄 태로 변해서 흡수가 되니까 그 시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거 얘기했던 거 생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얘기를 했던 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해가 되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